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중진공 정책자금 실무 승인 전략입니다. 특히 8월, 이제 곧 하반기 정책자금 신청이 막 시작되잖아요. 지금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그냥 서류 준비만 잘해서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경험 기반의 팁이 많다고 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8월이 사실 좀 특별한 시기예요. 상반기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걸로 진행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각보다 훨씬 치열할 수 있거든요. 뭐랄까, 인기 상품 맞으면 떨이 같은 느낌? 그래서 자금 소진 속도도 빠를 수 있고요. 접수 시점에 따라서는 심사 들어가는 데만 2주에서 길면 4주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 지금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경쟁이 치열하다니 더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그럼 먼저 2025년 하반기 지원에서 정부가 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게 있을까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든가요? 네, 올해는 확실히 미래 먹거리란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든지 친환경 기술 도입, 그리고 요즘 많이 강조하는 수출 중심 기업들 이런 쪽에 지원을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도 이런 흐름이 반영돼서요. ESG 경영 실천 노력 있잖아요. 뭐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 같은 거요.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랑 고용 유지율, 재무 건전성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어요. 아, ESG랑 고용유지. 네. 단순히 뭐 돈 잘 버는 걸 넘어서 사회나 환경에도 좀 기여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이런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거죠. 그렇군요. ESG 경영이나 고용 유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어떤가요?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기본적인 문턱이 있죠. 일단 업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물론 창업 초기 자금은 1년 이상 기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연매출 1억 원 이상, 법인 기준으로 신용평점은 700점 이상. 이 정도는 돼야 해요. 700점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신용 관리는 해야 하는 수준이죠. 네네. 당연히 최근 3년 안에 부도나 세금 체납 같은 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한 업종인데요. 뭐 도박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같은 사행성이나 비제조 업종, 또 환경 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이건 뭐 바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주 만만치는 않네요. 특히 제한 업종이나 법규 위반은 꼼꼼히 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 기본 조건을 다 통과했다고 치고요. 실제 심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나요? 여기서 진짜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심사위원들이 크게 보는 건 한 네 가지 정도예요. 첫째는 사업성. 이게 뭐냐면 시장 규모가 충분한지, 매출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경쟁사랑 비교해서 우리만의 강점이 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둘째는 재무 건전성. 이건 이제 숫자로 보는 건데 특히 부채 비율. 보통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게 한 200% 이하면 안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유동 비율. 이건 단기 부채 갚을 능력을 보는 건데 최소 100% 이상은 돼야겠죠? 이익률도 물론 보고요. 아, 부채 비율 200%, 유동 비율 100%, 구체적인 수치까지. 네. 그리고 셋째는 고용 창출력. 그냥 지금 직원들 유지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런 걸 봅니다. 마지막 넷째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 부합성. ESG 경영을 얼마나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뭐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 정책 방향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단순 확인 사항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잠재력 있고 안정적인지, 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성, 재무, 고용, 정책 부합성 네 가지군요. 이걸 잘 보여주려면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준비할 때 혹시 좀 주의할 점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필수 서류는 일단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목표, 실행 전략, 그리고 좀 현실적인 재무 추종치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최근 3년치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이건 고용 관련 증빙이죠. 세금 완납 증명서는 기본이고요. 혹시 기술이나 제품 관련해서 받은 인증서 같은 게 있다면 사본도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팁을 드리자면
당연히 모든 자료는 최신 기준으로 내야 하고요. 사업계획서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 부합성 있잖아요. 이걸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업이 왜 정부 정책 방향하고 잘 맞는지 이걸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아, 단순히 서류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과 정책 방향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이 자료 보니까 승인율 자체를 높이는 전략 같은 것도 나와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네, 아주 현실적인 전략 4가지가 강조되더라고요. 첫째는 스피드, 예산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거. 이건 뭐 기본이죠. 둘째는 재무 관리, 평소에 관리가 중요해요. 아까 말한 부채 비율 200% 이하, 유동 비율 100% 이상 이런 핵심 지표들을 잘 관리해 놓는 거죠. 평소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셋째는 가점 확보. 이게 뭐냐면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기술 혁신형 인증들 있잖아요. 아니면 R&D 투자 실적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이런 혁신 성장을 중요하게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사전 점검인데요. 중진공 지역본부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외부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좀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가능성이 있는지, 약점은 뭔지 미리 파악하고 보완하는 거죠. 이 4가지는 결국 그냥 수동적으로 서류만 띡 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인 가능성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속도, 재무, 가점, 사전 점검. 아,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8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그야말로 전략 싸움이네요. 그렇죠. 빠른 접수, 탄탄한 재무 상태는 기본이고 정부 정책하고 우리 사업을 잘 연결해서 보여주면서 가점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능동성인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서류 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우리 회사의 강점을 잘 부각하고 정책 방향에 맞춰서 스토리를 잘 구성하는 그런 한 발 앞선 전략적인 접견. 이게 승인율을 최대한 높이는 열쇠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자금 신청을 단순히 돈을 확보하는 기회,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이 기회에 당신의 사업 모델 자체를 예를 들어 ESG 경영이나 디지털 전환 같이 정부가 강조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게 단순히 자금 확보 그 이상의 더 큰 성장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